민수는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지긋지긋한 누수 자국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초침 소리처럼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죠. 방 한구석에서는 태환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무관심한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이제 팔아버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태환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곳이고. 추억이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집은 낡아가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참지 못한 분노가 실렸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아직도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에 의지해 사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친구들은 하나둘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민수는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변변한 유산 하나 남겨주지 못하면서. 태환은 천천히 신문을 접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랬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떠나는 게 좋겠구나. 태환의 담담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그래요, 떠나세요. 이 집은 제가 처분할 테니까. 민수의 외침에도 태환은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는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였지만 민수는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태환이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민수는 등 뒤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열쇠는 놓고 가세요.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태환은 잠시 멈춰서서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 아파트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권이 좀 복잡하네요. 명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우리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일부 지분이 다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립된 회사 이름으로 묶여 있네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죠. 태환은 평생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적어도 민수가 알기론 그랬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거실을 빠른 걸음으로 오가며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이미 태환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아버지는 핸드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친한 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연락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수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른다는 것뿐이었죠. 태환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태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아버지의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단촐했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책상,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이불.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펼쳐보았지만 대부분 메모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약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 젊은 시절의 태환이 정장을 입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태양건설 창립식 -9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창립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죠. 더 깊이 서랍을 뒤지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환에게 마지막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네. 우리의 예상대로 강남 부지 가치가 10배 이상 뛰었어. 자네의 성견지명 덕분이야. 하지만 자네가 모든 것을 접고 떠난다는 결정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네. 그토록 성공했는데 왜 모든 걸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택하는 건가? 정우.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단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척 살았을까?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더 깊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맨 밑에는 낡은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 안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그 열쇠에 맞는 금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종종 베란다 구석의 타일을 고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그 타일을 살펴보니 타일 사이가 다른 곳보다 새로워 보였습니다. 망치로 조심스럽게 타일을 깨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부동산 계약서와 주식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년도 더 된 서류들이었지만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태환이 설립한 태양건설의 법인 등록증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넋이 나간 채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왜 태환은 이 모든 것을 숨기고 가난한 척 살았을까요? 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수는 아버지의 과거 동료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인 정우라는 사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금고에서 나온 명함 한 장에는 김정우 태양건설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인가요?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태환 씨의 오랜 친구죠. 민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찾으려던 사람이 먼저 연락해온 것입니다. 김정우 씨?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태환이 연락했네. 자네가 금고를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야. 김정우의 목소리에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강남 파크호텔 로비에서 1시간 후에 보지. 전화가 끊기고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파크호텔이라니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 중 하나였죠. 아버지의 옛 동료가 그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사실이 더욱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나이에 비해 활기차고 당당했습니다. 민수군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김정우는 반갑게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환이 항상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었지.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지만 민수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와 너무 다른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태환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업가였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을 숨긴 사람이기도 하지. 왜 그랬을까요? 왜 재산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김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야. 내 어머니는 태환이 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것을 걱정했었지. 수십억을 벌었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거든. 그러다 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태환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평범하게 살자는 것이었거든. 민수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15년이 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은 어디로 갔나요? 그건 여전히 태환의 것이야. 다만 여러 법인과 계좌로 분산시켜 놓았지. 사실 태환은 지금도 상당한 부자야. 다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김정우는 작은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태환이 내게 주라고 맡긴 것이야. 그의 주요 계좌와 자산 목록이 들어있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있었고 맨 위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태환이 직접 쓴 듯한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직은.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김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환은 내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 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다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내쫓은 후 재산을 노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건 나도 정확히 몰라. 하지만 그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민수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니 마치 소설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김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네. 태환이 나에게 당부했어.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지. 민수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우가 남긴 명함에는 연락처와 함께 태양건설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프로젝트 투자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민수의 회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빠르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는 그를 혼란에 빠뜨렸죠. 수개월간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더구나 그 투자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수 씨죠? 저는 강태양건설 대표이사 박대현입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태양건설은 그가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투자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번호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저희가 귀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네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만 저희 프로젝트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태환 회장님의 추천이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환 회장님?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태환 회장님이요? 네, 태양건설 창업자시죠. 은퇴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민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돕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거대 건설회사의 창업자라는 것이었죠. 태양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꽤 알려진 중견기업이었습니다. 민수는 김정우가 준 계좌 정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은행 앱에 접속해보니 계좌 잔고에 표시된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억 단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민수는 휴대폰을 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숨기고 있었다니. 민수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걸 숨겼을까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태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교육비는 아낌없이 지원했던 아버지. 비싼 학원비와 유학 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벽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아까 찾은 열쇠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은 민수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에서 중요 인사들과 어울리는 태환, 큰 프로젝트 현장에서 직원들을 이끄는 태환, 그리고 여러 사업체 앞에서 리본을 자르는 태환의 모습들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태환과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에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태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산은 우리 아들 민수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숨긴 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동료였죠.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우리 회사 주요 계약이 갑자기 다 취소되고 있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쪽으로는 돕고 다른 쪽으로는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김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환이 내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해. 그가 주는 선물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해. 민수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고 동시에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계약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우리 회사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주요 거래처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짓 정보가 퍼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김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김정우가 전화를 받았죠. 민수군, 예상보다 빨리 전화하는구먼. 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나요? 김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태환이 내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가 항상 하던 방식이지.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믿거든. 그런데 왜 제 회사를 망치려고 하시죠?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태환은 내가 그를 내쫓은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는 거야. 그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고 있어.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태환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태환은 그런 어머니의 가치관을 존중했습니다. 재산을 숨긴 이유가 그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김정우가 알려준 옛 동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환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사업적 능력과 인간적 품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태환의 오랜 비서였던 이미경 씨였습니다. 태환 회장님은 독특한 분이셨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검소하게 사셨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 고민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하셨나요?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내 민수 씨 어머니께서 심하게 아프셨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회장님은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고 밤낮 없이 일하셨죠. 어느 날 밤 부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회장님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회장님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부인의 마지막 소원이 평범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태환 회장님은 재산의 대부분을 법인 명의로 묶어두고 일반 건설 노동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민수 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셨던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복잡한 게임을 하는 것일까요? 회장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죠. 민수 씨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은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민수 씨가 찾아올 경우에만 주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느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태환의 글씨로 진정한 재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 가보세요. 아마 회장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죠. 작은 전원주택 앞에 서자 민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말한 진정한 재산이 있는 곳일까요? 민수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계약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우리 회사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주요 거래처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짓 정보가 퍼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김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김정우가 전화를 받았죠. 민수군, 예상보다 빨리 전화하는구먼. 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나요? 김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태환이 내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가 항상 하던 방식이지.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믿거든. 그런데 왜 제 회사를 망치려고 하시죠?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태환은 내가 그를 내쫓은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는 거야. 그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고 있어.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태환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태환은 그런 어머니의 가치관을 존중했습니다. 재산을 숨긴 이유가 그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김정우가 알려준 옛 동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환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사업적 능력과 인간적 품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태환의 오랜 비서였던 이미경 씨였습니다. 태환 회장님은 독특한 분이셨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검소하게 사셨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 고민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하셨나요?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내 민수 씨 어머니께서 심하게 아프셨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회장님은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고 밤낮 없이 일하셨죠. 어느 날 밤 부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회장님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회장님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부인의 마지막 소원이 평범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태환 회장님은 재산의 대부분을 법인 명의로 묶어두고 일반 건설 노동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민수 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셨던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복잡한 게임을 하는 것일까요? 회장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죠.
민수 씨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은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민수 씨가 찾아올 경우에만 주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느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태완의 글씨로 진정한 재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 가보세요. 아마 회장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죠. 작은 전원주택 앞에 서자 민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말한 진정한 재산이 있는 곳일까요? 밤하늘의 별빛이 작은 전원주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몇 초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더니 이윽고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태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완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태완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민수는 놀랍게도 아주 검소한 가구들만 놓인 거실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저택이나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아니라 정말 소박한 삶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민수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완은 침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잔의 차를 준비해 돌아온 그는 민수 앞에 차를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왔구나. 태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재산만 바라보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태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였죠. 나도 잘못이 있다.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단다. 그녀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우길 바랐지.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아버지의 선택, 그리고 지금의 시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은 사실 내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지. 태완의 말에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지. 그녀는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리에 자선활동을 해왔다니 더욱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야. 태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단지 돈만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그 일 자체에 가치를 두는지 시험하고 싶었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회사에 닥친 위기 속에서 자신이 보여준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점차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보람과 책임감.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태양 건설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에 투자하신 거군요. 태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바랐던 대로 넌 포기하지 않았어.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환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민수를 위해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죠.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하지만 그것은 조건부다. 태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민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해요.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태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내가 깨닫기를 바라서였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민수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민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태환의 소박한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죠. 부엌에서는 이미 태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된장국과 밥, 몇 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잤니? 태환이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소박한 집에서의 하룻밤이 호화로운 자신의 아파트에서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어젯밤에 이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민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원래 아파트로 초대하고 싶구나. 오늘 함께 갈 수 있겠니?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내쫓았던 그 아파트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환은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 민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란다. 돈은 잃어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태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회사 위기를 겪으며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수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태환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추억이 있지? 태환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요. 민수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점점 그저 낡은 아파트로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태환은 거실 한쪽 벽으로 다가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 어머니와 나는 이곳에 우리의 진짜 보물을 숨겨두었거든. 태환이 벽지 일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쇠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첩,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그녀는 내가 성인이 되면 읽어보길 원했어. 태환이 일기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함에는 내 어머니의 가보가 있단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수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가 세상에 왔다. 태환과 나는 이 작은 생명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도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환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게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야.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먼지 쌓인 가구들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태환은 민수에게 집에 얽힌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했던 공간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 가족이 함께 웃었던 순간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야. 태환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야 이 낡은 아파트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환은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이란다. 태환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열쇠 하나와 문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태양건설의 대표이사 직인과 경영권을 넘기는 서류야.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해. 민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큰 책임을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태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준비되어 있어.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단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갈 거라고 믿는다. 민수는 아버지가 건넨 서류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태양건설의 경영권을 의미하는 그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커다란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믿음에 찬 눈빛을 마주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경영자는 없단다. 중요한 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 내가 보여준 성장이 나에게는 충분한 확신이 되었어. 다음 날 아침, 태환은 민수와 함께 태양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장으로 모습을 드러낸 태환을 직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맞이했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태환은 민수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아들 이민수가 태양건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회사의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함께 태양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의 솔직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화는 민수를 자신의 예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내 공간이야. 내가 40년 동안 일했던 곳이지. 태환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태양건설이 완성한 주요 건축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부터 대형 상업시설, 다리, 터널까지 태환이 일군 업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혼자 이루셨나요? 민수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태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 사업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의 지지,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태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양건설의 초창기 모습과 직원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태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위기를 겪으며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후 민수와 태환은 태양건설이 지은 첫 번째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낡아 보이는 그 단지는 30년 전 태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 내 어머니도 밤새 설계도를 검토하며 도와주었단다. 민수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정과 꿈이 담긴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에 어떤 변화를 줄 계획이니? 태환이 물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의 구조와 특성은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더하는 방향으로요. 민수가 전문가처럼 대답했습니다. 태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태양건설의 방향이야.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민수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파트를 새롭게 꾸미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태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 어머니도 그 생각을 좋아할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환은 오랜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고 민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린 결정들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야.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실수였을지 모르지. 하지만 내 모든 선택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태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가족, 신뢰,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언젠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민수는 마침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하는 진정한 재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소중한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